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난 주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그 유세가 대중문화에 심취돼 있는 10대 덕후들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거든요. 오늘 좀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동안 중단돼 있던 유세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예. 이 털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데다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부 내륙 지방과 남부가 주된 표밭인데 예. 그 두 개의 벨트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이제 파도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죠. 예.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디움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야외 무대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걸 인터넷으로 그 유세 티켓을 신청하게끔 했더니 예. 100만 명이나 몰려든 거예요. 오우, 티켓을 사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그러니까 티켓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00만 명이 이걸 신청한 거예요. 어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캠프 분위기가 고무되고 야 진짜 대박 나겠다. 야외 무대 설치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고작 6,200명이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사건의 시작은 틱톡 할머니라고 불리는 한 그 여자분의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틱톡 할머니요? 예예. 이 별명이고요. 보통 이렇게 SNS에서는 별명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 틱톡에다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이 설사라고 하는 곳이 흑인 학살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래요? 그 흑인 학살이 있었던 곳에서 또 흑인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을 맞아서 지금 이런 유세를 벌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 모두 노쇼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틱톡에서. 그러니까 노쇼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펑크를 내는 걸 말하는 거죠. 예예. 예, 그래서 이 동영상에 무려 25만 명이 넘게 조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동영상이 사방팔방으로 퍼날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는 그런 10대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틱톡 사용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BTS 팬들한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BTS 팬들 많잖아요. 아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원래 6월 4일 날 BTS가 자기 트위터 페이지 대문에다가 우리는 폭력을 반대한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시태그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100만 불을 딱 기부를 했어요. 그래요? 이걸 보고 아미들이 우리도 BTS의 뜻을 따르자 이래가지고 함께 100만 불을 또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몰랐네요. 예. 그런데 이런 일로 끝난 게 아니라 BTS 팬들의 이제 또 실천력이 아주 뭐 눈부시게 펼쳐지기 시작한 건데 이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단 사람들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뭐 블루 라이브스 매터, 뭐 올 라이브스 매터 이런 해시태그에다가 인종차별 막 끔찍한 그런 동영상들을 막 링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많은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공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BTS 팬들이 그 해시태그를 먼저 선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BTS의 공연 짤이 이렇게 딱 나오게 일종의 온라인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온라인 SNS 전쟁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던 차에 이렇게 하던 차에 바로 이 틱톡 할머니의 영상을 본 아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링크를 퍼날리면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 아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링크를 퍼날라서 노쇼를 하게끔 이제 확산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100만 명의 예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틱톡 사용자들과 또 K-팝 팬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노쇼를 해서 결국은 그 유세를 망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세가 벌어진 20일 날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미국의 언론들이 다 두 단어를 일제히 쏟아낸 겁니다. 틱톡 10대들 또 K-팝 덕후들 이러면서 K-팝 팬들과 틱톡 10대들의 랠리 예상 입장 계획을 부풀렸다. 설사의 대통령 유세 현장을 망쳤다. K-팝 열성 팬들의 성공적인 경선 사보타주다. 이런 기사들을 달면서 K-팝 팬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SNS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거 뭐 SNS 이런 건 잘 몰랐고요.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1,000만 명이 눈앞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2만 명 들어차는 뭐 스타디움에서 저 연설을 하고 이거 정말 정신 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정확한 지적이신데 실제로요. 그 미국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이 유세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무시했어요. 강행을 해버렸군요,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최소 14% 이상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걸 단박에 엎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도 이 10대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기 이해 때문에 마구 한다. 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하신 그 일이 또 벌어진 게 지금 현재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8명이나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유세에 참가한 걸로 알려져 있는 캠프 2명이 어저께 추가 확진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또 6,20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유세장을 통해서 확진이 됐을지. 또 미국은 또 우리처럼 지금 뭐 역학조사도 안 하잖아요, 사실. 못 하죠. 너무 많아서 못 하는 상황인데.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으니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튼 이 K-팝 팬들에 의해서 이런 유쾌한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그 또 다른 K-팝 팬들이라든가 또 누리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출신의 한 K-팝 팬은요. 음악계가 오랫동안 흑인의 음악과 흑인 문화를 차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특히 K-팝 아티스트들은 더욱더 그렇다.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 뿌리가 힙합 아니었냐. 그래서 이런 또 질문들을 던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한테 당신은 BLM, 그러니까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호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힙합 스타인 박재범 씨 2만 $1,000를 캠페인 단체에 기부했고요. 그룹 가세븐도 그 가세븐의 멤버 마크라고 있는데요. 역시 $7,000를 조지 플로이드 기념 기금에 기탁을 했습니다. 소녀시대 출신의 티파니도요. 흑인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지원을 위해서 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답을 달아줬어요. 이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이 트윗에다가 K-팝 연합군들 우리는 정의를 위한 너희들의 싸움을 감사히 생각한다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K-팝 스타들이 나서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좋은 일도 하고 이게 이제 뭐 이런 스타들의 말과 행동이 워낙 또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또 크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에게 다 이제 뻗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력이.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는 K-팝 컨텐츠만 수출한 게 아닙니다. K-팝 팬덤 문화를 함께 수출했는데요. 예. 이 K-팝 팬덤 문화의 특징은 바로 스타가 팬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팬덤이 다시 스타와 또 스타를 둘러싼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서태지와 아이들 팬덤의 서태지 기념사업회 일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서태지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1996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PC통신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게 서태지 아이들 정신이다 이러면서 블랙 리본 내걸기를 제안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그 기부 활동들을 펼쳐가지고 태지 보이스 팬답게 행동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후에 K-팝 팬덤들이 전부 다 사실은 따라하게 됐죠. 예. 그 따라하는 모습의 절정에 있는 게 지금 BTS 팬들의 모습인데 지금 중국 산시성에는요. 예. 방탄소년단 V의 이름을 딴 다리와 도로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두비바라고 하는 중국 최대의 방탄소년단 V 팬클럽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V가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V가. 위해서 공을 들이고 아이들에게 많이 기부를 하고 아이들을 돕는 그런 기금의 기부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본받아서 우리가 V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중국의 산시성 남서부 조계촌이라는 곳을 가면 예. 바이리 션샤인이라는 초등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 초등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애들이 매일 아침 그냥 등산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예. 화면에서 본 적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맨날 진창이 돼요. 예.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개울이 막 물이 차게 되면은 개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리를 놔주고 그리고 포장을 해주는 예. 이 일을 뷔의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요, 정말. 그 뷔의 글로벌 팬들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있는 그 팬덤 같은 경우는요. 예.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인도 동부에 처참하게 강탈했던 사이클론의 피해 복구를 돕는 기금에 돈을 내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예. 진짜 세상을 그 K-팝 팬덤들이 바꾼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 한 30초 정도만 해주시겠어요? 예. 한마디로 예.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낡은 태제 같이 생각이 됐어요. 뭐 점차적으로 우리들 사람들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팝과 K-팝 팬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우린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K-팝 문화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